오늘 주식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체적인 분위기가 뭐 새로 사진 못하더라도 들고 있는 걸 오늘 정리하지는 않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시장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의 정영훈 차장과 토러스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일자리 관련주 반등입니다. 사람인 HR, 에스코넥 등 일자리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의 5대 국정 목표 중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ED 관련주 강세입니다. 서울반도체에 이어서 루멘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등 최근 LED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철강주 낙폭 확대입니다.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동반 순매도 등으로 철강주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매매 전략을 알아봅니다. 그저께였죠. 서울반도체가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어제 오늘 좀 조정입니다. 오늘은 뭐 좀 조정폭이 좀 2% 정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루멘스 같은 종목은 오늘 또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LED 관련주 최근에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영훈 차장은 LED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LED 주식들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명 부분일 텐데요. 언젠가는 그 LED 조명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개화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전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4사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에 LED 조명에 대한 그런 실적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올해 LED 조명 시장이 급속도로 좀 확대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연초에 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아무래도 그 LED 조명 규모가 올해는 뭐 한 21조로 커지고 2015년도에는 그거의 배인 한 40조 정도로다가 규모가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LED 조명 시장들이 국내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해외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런 이제 선진국 쪽에서 LED 조명 시장들이 좀 개화가 되는 그런 원년이 올해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과거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2013년도에는 그런 그 LED 조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좀 확인하는 그런 스탠스가 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올 초에 올라갔었던 이 LED 조명 관련된 LED 관련주들의 상승은 좀 지금 현재 상황으로다가는 좀 따라잡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올해 내내 좀 관심을 가지시고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접근을 하시는 전략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국내에 있는 LED 조명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메이저 LED 조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글로벌 메이커에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LED 조명 시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력의 차이들이 그렇게 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더 가시화가 되고 좀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술력의 차이들이 아마도 2013년도에 LED 관련 주들에 대한 옥석을 좀 가리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좀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관심 있는 그런 업종에 좀 뒀으면 하는 게 지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루멘스 같은 종목 전고점 좀 돌파하고 있는데 당장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연중 내내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LED 조명과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가가 떨어져야지 일단은 좀 대중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단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파이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으로 보면은 외국인과 국내 기관이 동시에 팔고 있는 업종이 딱 철강 업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를 비롯해갖고 철강주들 오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김대준 연구원은 철강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강 업종이 조정을 보이는 이유는 좀 크게 보시면은 한 가지 이유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가장 큰 이유는 원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철강 업황을 봤을 때 현재 그 철강사들의 마진이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인도에서 이제 원재료를 수입하는 그 가격의 인상 속도가 중국에 납품하는 판가 그 가격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철강사들의 영업 마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제품군별로 좀 살펴보면 열연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월에 단가 인상에 성공했고요. 3월에 또 추가적으로 인상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후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의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냉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한 5월이나 6월 정도 사이에 그때 이제 단가 인상을 시도하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철강사들의 이익이 좀 빠르게 그 회복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중국이 3월에 양해를 시작하면서 중국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영업이익이 앞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은 좀 지향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강주 사실 뭐 저점이랑 비교해 보면은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뭐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업황 회복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확인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 양적 완화 논란입니다.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양적 완화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 양적 완화를 계속 하는 게 호재일지 뭐 그런 부분은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여훈 차장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미국 연준은 그 양적 완화의 종료에 대해서 명확한 좀 기준을 기존에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850억 달러의 양적 그 완화 규모를 유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2.5%를 넘을 위험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률이 6.5%까지 하락할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FOMC에서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대한 이제 그 중단에 대한 논의가 이제 그 싹이 튼 그런 상황인데 이전에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그 결의를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하던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라든지 아니면 합의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러한 그 반론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그 연준이 명확한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논의들은 그 일시에 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소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은 이는 이런 양적 완화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이제 그 이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가지고서 한꺼번에 좀 조정을 보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적 완화 그 종류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다가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것들은 다 연준의 어떤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뭐 일시적인 어떤 해프닝적으로다가 계속적으로 끝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감을 그 가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한 빌미를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논의는 논의일 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양적 완화 논란이 되고 있다기보다 사실 뭐 뉴욕 증시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에서 조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오히려 더 타당할 것도 같습니다. 자, 박근혜 당선인이 환율 안정 의지를 뭐 강하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뭐 잠깐 그 논의가 좀 주춤했었는데 한국형 토빈스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그래서 뭐 5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뭐 그 영향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김대중 장관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박근혜 당선인은 그 시장에 그 환율 안정을 위해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형 토빈스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제 불거졌는데요. 현재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환율 안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
또 그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형 토빈세를 도입하기 전에 한 3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이제 설정한 거고요. 두 번째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세 번째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그 과세를 매기는 방안들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로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성을 조금 더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국형 토빈세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형 토빈세가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토빈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 단기 투자 자금의 국제적인 이동을 막고 또 환율의 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에 아무래도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축소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 금융 시장에 외국인 유동성이 조금 들어오는 게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과세를 이제 새롭게 또 하기 때문에 한국 그 자산의 금융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외국인이 그 한국 매력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그 장점과 단점,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가 지금 상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한국형 토빈세가 단기적으로 시행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형 토빈세가 만약에 정말로 도입이 된다면 그 예상하는 시기는 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질 것이 그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토빈세의 그 어떤 이슈가 국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조금 그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한국형 토빈세 양면의 칼날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시행할 경우에는 환율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거꾸로 외화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뭐 단기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연중 내내 한국형 토빈세 얘기는 좀 들을 것 같은데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너무 민감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양호한 조정입니다. 글쎄 뭐 조정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조정이라고까지는 얘기 못하겠지만 글쎄 뭐 조정의 양상 오늘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주식을 좀 사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정용훈 차장의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일단은 그 어제 그 장이 올라갔었던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과연 그렇게 많이 매수를 했는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를 찾아보면 어떻게 한 종목이나 업종에 이렇게 그 국한됐다라고 볼 수 없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사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난해 그 11월 달, 12월 달 장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장을 이끌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그 외국인들이 한 2,200억 정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종목이나 업종을 사는 것들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1월 달에 시장의 조정을 빌미로 줬었던 이 뱅가드 펀드의 청산 물량들,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 어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그 지금 뱅가드 펀드 이외에 국부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머징 마켓을 좋게 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다시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하고 매수 물량이 상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 급격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동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물의 그 매수나 매도가 엇갈리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서 단기간으로다가는 좀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지수가 안정화되고서 상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것들은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보다는 그 실적 모멘텀이나 아니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이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는 상승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그 이후서부터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중요시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 매매도 지금 괜찮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그 투자자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지금 현재 파는 것보다는 좀 더 가지고서 홀딩을 하시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분할을 매도를 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예.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있으면은 뭐 한 종목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이제 갤럭시 S4의 이제 그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된 부품주들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좀 과열된 양상까지 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갤럭시 출시 이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밑에서 계속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실적이 개선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다 발표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잘 찾아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아직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종목을 잘 골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자신감이 확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어저께 외국인들이 뭐 5천억 이상 주식을 사줬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매수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외국인들 이렇게 주식을 공격적으로 갑자기 사기 시작했는데 김대준 연구원은 여기서 이것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일단 그 외국인의 순매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앞서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왔을 때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주식 시장에서 어떤 투자 주체가 주식을 살 때는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두 번째는 심리,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네 번째는 수급 상황인데요.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앞에 세 가지 변수가 현재 지금 양호한 그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다른 나라 증시와 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증시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한 9.8배 정도로 다른 증시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북한의 핵실험이 이미 지난번에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내재되어 있는 지정학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약간 조금 개선되는 그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인데요. 최근까지 나와 있는 미국의 소비나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 기반의 경제인데 주택 시장까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좀 합쳐지면서 외국인이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한국 증시를 좀 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지금 더 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안정화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2월 말까지는 지금보다 더 크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대외에 그 불확실성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 지출 불확실성과 관계되어 있는 시퀘스터가 2월 말까지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외국인의 매수 규모 강도 자체가 약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그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총선 자체도 이제 그 글로벌 주식, 우리나라 주식 그 수급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이 모두 다 지나가고 그 3월이 됐을 때 새로운 모멘텀, 뭐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이제 중국의 양회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양회에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어떤 정책을 통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 강도가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그 현재 경기나 심리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심리,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외 변수들, 미국 시퀘스터나 이탈리아 총선이 어떻게 이제 결말이 나느냐에 따라서 그 매수 규모 강도가 조금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줄어들 거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탈리아 총선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승장이라는 점에서 또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조정받으면서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